와이프 몰래 대출 6억을 들고 주식 여행을 떠난 남자. 안녕하세요. 와물주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이 시작됐네요. 월요일은 전통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아래 꼬리를 만드는 장이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죠?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괜찮아요. 자, 괜찮은데 문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오늘 장이 어떠셨나요? 제가 오전만 하잖아요. 오전만 매매를 하는데 아마 오후에도 크게 별다른 재미가 없었던 아주 지루했던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전에도 정말 지루했거든요. 웬만하면은 돈이 걸려 있는 거라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할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할 게 없어서 커피 사 먹으러 나갔다 오기도 했고요. 정말 지루했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오전에 이 반도체 얘네들이 조금 달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 조금 지나고 나서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반도체 녀석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뭔가 내가 오늘 대장이야 라고 할 만한 녀석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에코프로 주린이라면은 건드리지 않을 에코프로, 삼성전자도 주린이는 보통 안 건드리죠. 가격은 싸지만 삼성전자 1%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요. 이 에코프로처럼 단가가 2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종목은 왠지 모르게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는 아마 이 현대무백스 이 녀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전고점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을 받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유동성 클 때 그 힘있게 베팅하는 매매를 기본적으로 한 번은 때리고 가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정말 딱 한 종목 하고 끝났네요. 그 정도로 지루한 하루였지 않았나. 제가 주린이라서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셀트리온은 아니고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녀석 하나 했네요.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온 거 요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물론 저는 언제나 야 어디 가서 땅 파봐라 10만원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거래 대금은 컸지만 힘있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오늘이죠. 이 경계선 기준으로 이때 매수를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랐을 때 털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지만은 오전에는 이렇게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야, 이 녀석이 주도주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은 뭐 한 9시 20분 30분만 되더라도 금세 정체가 들통이 나죠. 오늘 요게 10시 30분이네요. 네, 9시 초반에 사서 10시 30분에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보통 제가 한 종목에 1억 정도 베팅을, 그러니까 이때는 뭐 8,600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돈이 이 정도 묶여 있었다 보니까 빨리 이때 털고 나왔으면은 또 다른 종목을 거래를 했을 수 있었는데 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일단 이게 팔려야 또 다른 매매를 하거든요. 10시 반까지는 그냥 기다리다가 이때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 시선에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수는 플러스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지루했습니다.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그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고 나서 이 힘이 죽었을 때부터 예상이 됐거든요. 오늘 이 셀트리온 매도되면은 오늘 거래는 끝이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매도하고 나서는 뭔가 그 다른 종목을 사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이 현대모백스는 아깝기는 하죠. 이 네옴시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한데
저는 거래는 못했지만 아마 오늘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 당일 힘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에서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대무백수에서 괜찮은 수익을 발생시키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오늘처럼 주린이가 하지 않아도 될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오늘처럼 지루한 날입니다.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들죠. 만들어서 뭐라도 움직이게 만든다. 네, 이거죠. 기본적으로 개미들은 매매 중독입니다.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매수가 됐던 반대로 매도가 됐던 행동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그냥 수평이에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수평을 유지함으로써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지루함을 못 버티는 개미들은 결국 손절 털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제 경험상 이렇게 지루한 횡보를 보였던 종목은 다음날 양봉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친 개미들을 털어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너무 지루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매매를 해서 내동매매죠. 하지 않아도 될 매매를 하도록 만들어서 돈을 잃게 만드는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항상 마음속에 시장아 지루해봐라 내가 매수하나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매매 중독 현상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아마 투자자라고 하면은 투자자 본인의 매매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매매 중독이 있게 되면은 본인의 매매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부분을 운에 맡겨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함에 있어서 일단 뭐 A 조건, AND B 조건, AND C 조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매수. 이게 원래 본인의 매매 방법이라고 하는데 A 조건 플러스 AND B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 C 조건이 아닙니다. C 조건. A랑 B 조건은 만족을 했지만 C 조건이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매매 중독자들은 이 C 조건을 뭐로 채우나요? 이 C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운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을 운에 맡긴 채 매수를 진행하게 되죠. 이러면은 제 경험상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A랑 B 조건은 만족했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동전의 앞뒤면 맞추기처럼 확률 게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본인의 매매 방법을 확실히 고수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하락장에서는 매매할 종목들이나 매매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 중독 현상 때문에 본인의 매매 방법을 운에 맡기시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할 게 없으면은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하락장이 시작되었던 그 4월달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 거는 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날 미리 선정해 놓은 에서만 매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린이 분들에게 좋은 점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리 선정해 놓은 종목에 들어갔을 때에는
뭐라 그럴까요? 미리 선정해 놓은 종목에 매수를 들어갔을 때에는 계획된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심리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뭐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될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장담할 수는 없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 조급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가 됐든 손절이 됐든 행동 역시 조급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준비된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통의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놓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 매매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위상 과다 분비라든지 위궤양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조급한 기도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지저분한 주식장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매매를 했을 때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했네. 하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러면서 이제 껄무새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 매매가 시작된다는 거죠. 조급하지 않는 매매를 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피아노 연주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불경을 틀어놓고 매매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이 본인의 마음을 조급해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지루했습니다. 지루한 장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봤는데 지수는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봉으로 코스닥 아주 좋죠. 완연하게 반등하는 모습. 그러나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 방에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6월 초까지는 이 지그재그 모양이 나타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좋네요. 지금 이 모양만 보면은 완전히 돌아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월 하락장에는 돈을 잃지만 않고 있는 것도 잘한 거라고 했죠. 6월 달에는 대세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도 한번 볼까요? 생각나는 김에 많이 줄었나. 아이고 5월 18일이니까 5월 18일은 이때네요. 이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틀 뒤에 오늘 것까지 표시가 되면은 이 지수 상승과 비례해서 신용잔고도 아마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17까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지루한 장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물주였습니다.